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입법 컨설팅에 대한 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입법 컨설팅이라는 업무는 이제 법이 필요한 경우 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입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본인이 걸쳐 있는 현안을 풀기 위해서 법을 해석을 하고 부처 간에 충돌하거나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이제 뭐랄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을 입법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입법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행정사로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자신 있어 하는 데는 제가 국회에서 22년 동안 국회 보좌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법리적인 해석이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던 이제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두 건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능력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제가 고양시 화정구 고양시 화정 지역에 이제 소관이 되는 국회의원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님을 모셨더니 지역구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 지역구민들하고 약속한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리스트를 저한테 이제 제가 수석 보좌관이니까 주면서 이 문제는 내가 임기 중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1, 2, 3를 쫙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진전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화정시 한복판에 고양시 화정 지역에 한복판에 아파트 앞에 나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디에 누가 휴지 하나 버려, 담배꽁초 하나 버려, 그러면 자기가 또 휴지 있을 때 어디다 버릴까 그러다가 만만한데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대지가 아주 오물 쓰레기 투척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아주 불만이 많고 민원 1호인 이제 나대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땅의 소유가 이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고양시 땅인가 국토부 아니 저기 뭐야 기재부 땅인가 이제 하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기재부 소관인 거니까 국유지인 거죠. 이게 공유지는 지자체 소유고 국유지는 나라 땅인데 기재부 소관인데 그 이게 공유지냐 국유지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유지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유지인 데는 국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지역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그 나대지를 국가가 사용하도록 이용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보면서 그때 우리가 상임위가 법사위와 여성가족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기획실장을 오시라고 그래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한 것과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이제 각각의 그 산할 기관으로서 건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걸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기재부에다가 우리 고양시 해당 지역의 나대지를 사용하겠다는 사용 허가 신청을 내십시오라고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도록 한 다음에 기재부에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한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그 나대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기재부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지금
노동부도 신청했고요. 노동부도 이제 지청이 다 필요하니까 노동지청, 노동부도 신청을 했고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통계청도 신청을 했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옆구리 찔러서 신청하라고 한 여성가족부는 네 군데 중에 하나니까 잘못하면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막 해봐 막 이래갖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해봐 한 사람 입장에선 되게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에 이제 노동부, 법무부, 통계청에 딱 전화해서 양보를 받기 위해서 쭉 전화를 한 거죠. 이제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한 여성가족부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능력 있는 노동부 공무원 한 분이 그렇게 연락을 하십니까? 그거를 종합청사, 지방종합청사를 설립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네 군데를 다 들어오게끔 해서 종합청사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이제 세종로에 가면은 종합청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도 종합청사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종합청사 지려면 어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행안부에 청사 관리 담당하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연락을 해갖고 그 네 군데를 종합청사를 만드는 걸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제가 주도적으로 물론 이제 의원님의 그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는 있지만 의원님의 미션은 나대지를 없애라, 민원이 없도록 해라, 요 한마디였던 거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민경 행정사, 그때 당시에 이민경 보좌관이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행안부가 생겼죠, 노동부가 생겼죠, 통계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기재부 6개 부처가 움직여야지 나오는 결과가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실이 주도가 돼서 그 6개 부처의 담당자가 다 오도록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은 다음에 각각의 역할 분담과 타임 스케줄 같은 걸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코디네이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이제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뭐 굉장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때가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뭐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아주 단발적으로 예산별 뭐 수십억이라든가 수억이라든가를 지원하는 정도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걸 학습할 기회가 된 거예요. 전체 회의를 했으니까 뭐가 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한 달 후에 연락을 하면 그 6개 부처의 담당자분들께서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유는 누군가가 먼저 튕겨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6개 부처가 그냥 산재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각 부처마다 전화를 해서 너네가 이거를 기재부에 빨리 보내라. 그럼 기재부에다가는 너네가 빨리 그 회신 문서를 노동부로 보내라. 통계청으로 보내라. 근데 이 스텝 하나하나가 제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문이 안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정말 문서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연락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 열쇠를 풀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교육원을 옮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거기는 부처만 옮길 수 있지 양성평등 교육원 같이 산하기관은 옮길 수가 없는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재부에서 저한테 또는 행안부에 청사를 건립하는 쪽에서 연락을 해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연락해서 확인하고 그 문제를 풀려면 또 푸는 과정에서 또 여러 부처가 동원될 때 또 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오토매틱으로 절대로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연락을 하면은 그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가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각자 문제인식은 갖고 있지만 해결점을 꼬린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구나. 사례를 들자면은 국회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성폭력, 아동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한다든가 영원한 레파토리 같이 반복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 지방 청사를 만드는 과정에 2, 3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각 부처를 통화하면서 공문이 내가 말해야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뭐랄까 버튼을 누르는 리모컨 작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현안들도 누군가가 그렇게 집요하게 끝장내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데, 신문 한 줄 나면은 본인이 하는 일이 다 됐다, 이런 이제 착각 내지는 오해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이슈 장사 거기에 몰두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가지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현안의 문제와 그 현안이 법적 원인은 뭔가, 법의 사각지대는 뭔지, 충돌 부분은 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꼼꼼하게 끝장내는 심정으로 해결점을 찾아 나가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종합청사를 고양시에 아주 10층이 넘는 멋있는 청사를 볼 때마다 제가 감회가 깊습니다. 그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한 2, 3년 동안 그 6개 부처 공무원과 굿모닝 통화를 할 정도로, 모닝콜을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고 수백 통의 통화를 통해서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노하우가 제가 입법 컨설팅을 하는 행정사로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적의 사례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제 행정사가 된 이후입니다. 어느 날 따르릉 하고 연락이 왔어요. 군산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가요 군산 교육청을 갔는데 드론 학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원 등록을 안 내주네요. 그래서 제가 국비지원훈련기관을 등록하고 싶은데 학원 등록증이 안 나와서 국비지원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군산교육청에서 드론 학원은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못 해준다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담당 공무원 하여튼 5만 대를 다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드론 학원이라는 것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교육기관이라고 승인을 해주는 학원이에요. 교육청 학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만약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토부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준 그 학원증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는 거죠. 국토부의 노동부의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이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학원이어야 돼요. 교육청이 인정하는 학원의 승인서가 있든가, 뭐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또 학원이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식으로 한 6가지, 7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국토부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해준 전문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요 한 줄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한 줄만 쓰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론 학원이 국비지원훈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부도 관심을 가져야 될 현안이고, 국토부도 관심을 가져야 될 현안이고,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안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은 것은 사실 교육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교육부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학원을 등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이 드론의 경우는 국토부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승인해주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와 노동부 소관인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국토부 공무원도 모르고 노동부 공무원도 모르고 주장하는 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전화를 해서 말하면, 그거는 뭐 교육청에 말하면 되죠. 뭐 그거는 노동부에 말하면 되죠. 저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하고 무관함을 주장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국회에 제가 보좌관 위치면 다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회의를 하겠지만, 일반인은 행정사로서는 그런 지위가 안 되는 상태니까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이제 신문고입니다. 신문고에다가 이제 세 부처에다가 다 내용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뭐 봉창 깨는 내용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신문고에도 올리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국회 보좌관 후배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거는 이제 드론이라는 게 4차 산업의 첨단 산업의 미래 산업으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데,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많은 사람을 양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주지 못하는 건 문제다라는 이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접근을 한 거죠.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사회적 기여가 포함된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4차 산업이잖아요, 드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꾸준히 거의 반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노동부 사무관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의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도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 대상 기관으로 인정한다 라는 문서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와 같은 걸 할 때 수입료에 대비해서 저의 노동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오기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민경을 해낼 수 있어, 과거에도 성공 체험을 했듯이 나는 이걸 끝장내서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와 같은 입법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서 풀지 못하는 현안이 있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컨설팅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갖고 끝장내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에도 이제 경기도 어느 시에 맹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을 한 거죠. 그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도시개발 보전 녹지를 위해서 했는데, 10필지 중에서 9필지를 그러니까 시가 매입을 했고 한 필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그 한 필지가
도로와 멀어지는 잔여지가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시개발 공익사업을 위한 그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가 맹지가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 매입을 한 지자체 내지는 그 제도가 근거되어 있는 부처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10년 가까이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핑퐁만 치고 있는 상황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안을 충실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22년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었고 행정부, 저는 입법부 공무원이죠. 행정부 공무원들도 상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1년 남짓하면 인사이동이 있는데 1년 남짓하는 그 시간에 발등에 떨어진 불, 현안이라든가 뭐 정책에 대한 보고서, 이런 브리핑 자료, 또 국감 자료, 여러 가지 또 이런, 그리고 또 당장 떨어지는 민원,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민원인을 위해서 법의 연역까지 따져가면서 분석해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행정사라는 직종이 존재하고 있고, 저같이 공무원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담당 공무원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안을 그들에게 로드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일단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라면 애초부터 맞지 않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 일이니까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를 맡아서 끝장내는 심정으로 그 현안을 푸는데 여러분과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